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구축혈 원인은 이미 알려진 대로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염증 반응 이 세 가지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병적인 질환입니다. 일단 구축이 발생해서 코가 들리고 코끝 모양이 변형이 되면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실리콘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귀연골과 누경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귀연골, 누경골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구별이 안 가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경골과 귀연골을 사용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경골과 귀연골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경골의 장점은 연골의 양이 풍부하고 굉장히 단단해서 지지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축이 심하고 귀연골이 이미 사용돼서 부족한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한편 누경골을 채취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수술 비용도 많이 들고 수술 후에는 코끝이 단단하고 또 고정감이 있어서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귀연골은 그와 반대지요.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편안하다 하는 것이 장점이고, 채취하는 것에도 부담이 덜 되고 경제적이다 하는 면이죠. 따라서 귀연골이 남아있고 구축이 좀 덜 심한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는 연골의 양이 적어서 재수술할 때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부가 타이트하고 여분이 없거나 구축이 심할 때는 길이를 충분히 못 늘리는 그런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구축코를 교정할 때 어떤 연골을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축의 정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구축이 심하면 필요한 연골의 양도 많고 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하므로 누경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구축이 심하지 않고 한쪽 귀연골이 남은 상태라면 귀연골이 훨씬 더 코끝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유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팩터로는 원래 코의 길이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코가 짧은 사람에게서 구축이 발생해서 코를 많이 늘리고 싶을 때에는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하므로 누경골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코가 짧은 사람에게서 구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정도면 된다 할 때는 굳이 누경골을 사용하지 않고 귀연골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의 상태입니다. 피부가 얇고 부드러운 경우는 피막과 흉사를 제거한 후에 남은 피부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는 누경골로 구축혈을 교정했을 때 코의 그 긴장도가 굉장히 심하고 딱딱해서 표시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귀연골이 훨씬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연골의 양입니다. 구축코 교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재수술 환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수술을 받은 분들이겠죠.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연골의 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귀의 연골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누경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충분한 양이 남아있으면 귀연골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구축혈을 교정한 사례별로 누경골과 귀연골 사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환자는 40년 전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받은 후에 점차 구축이 발생해서 현재는 콧등에 실리콘 있는 곳에 석회화가 많이 차 있고 코가 많이 짧아져 있어서 정면에서도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정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측의 환자는 3번의 수술을 받고 저희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6년 전에 타 병원에서 실리콘과 귀연골로 개방형 절개를 통해서 코 수술을 했으나 콧대가 휘고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첫 수술을 하고 4년 후에 실리콘을 낮추고 귀연골로 또다시 코끝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수술이 끝난 후에 콧구멍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왼쪽 코 안 기둥으로 연골이 튀어나오면서 콧구멍에 비대칭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 받고 4개월 후에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 코끝 연골을 다듬고 비공의 비대칭을 교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코가 짧고 들려 있으면서 비주가 휘고 콧구멍의 비대칭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자는
구축코 교정하고 난 후에 10일 된 모습인데요. 코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졌고 콧구멍의 노출도 가려져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견골로 코의 길이를 늘리고 콧등에는 기증진피로 실리콘을 대체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코의 길이는 귀연골을 사용을 해서 늘렸고 콧등은 기증진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좌측의 환자는 보기에도 구축이 심하고 길이가 많이 짧아 있으면서 코의 변형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의 연장이 최소한 30% 이상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부가 두껍고 타이트해서 좀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해서 누견골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상태와 이전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코의 길이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에 맞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환자는 구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피부와 코끝의 변형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진을 보면서 원래 코의 길이를 보니까 코가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늘리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4, 5mm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귀연골로 교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연골로 코의 길이를 늘리고 콧등에는 기증진피로 실리콘을 대체하였습니다. 수술 방법은 누견골로 L자 스투르트를 대서 코의 길이를 늘리고요. 콧등에는 기증진피로 융비술을 하였고요. 오른쪽 환자는 실리콘과 피막, 흉살 등을 모두 제거를 하고 코끝에 이식해 놓았던 그런 모든 귀연골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끝의 변형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날개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귀연골이 반쪽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연장 이식은 하지 못하고 코끝 날개 이식만으로 길이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코 안에 점막이 천공이 발견되어서 구축코를 교정하면서 점막 이식을 동시에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환자와에 비해서는 길이 연장이 충분치는 않지만 훨씬 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콧등의 높이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